오늘은 어떤 종목이 양봉일지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양봉 선생 시작합니다. 제가 왜 웃을까요? 그러자마자 싱글싱글하죠. 왜 싱글싱글할까 이 사람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그쵸? 저는 장이 좋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요 90분 동안 함께 할 건데 요 시간도 되게 재미나고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 선생 시간에는 저희가 그 종목을 관심주를 드리진 않아요. 저는 아침마다 수요일 목요일 날 관심주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약간 공부하는 시간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주는 아침에 하고 또 오후장에 우리 또 보통 아, 매매는 아침에 한 1시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오후에 1시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이고 매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장이 열리는데 어, 혹시 SBB테크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여러분들 62,000원 손절하셨구나. 종가 기준인데. 제가 말 돌리는 게 아니라 음, 말 돌리는 거 돌리고 안 돌리고를 떠나가지고 여기는 공개 방송이잖아요. 공개 방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뭐 좋은 종목 없냐 그러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시세가 마이너스 시세가 나면 비중을 줄이고 그게 다시 플러스 시세나 매수의 시그널이 잡히면 비중을 늘리고 다시 사고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는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 매매했어요. 그래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저희 아침에 우리 멤버님들하고 에코프로 매매했어요. 한 6% 나왔나요? 화면 좀 볼까요? 이게 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의 결을 잡아야 돼요. 장의 결을. 오늘 양봉 선생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미리 약간 요리 미리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배터리가 로봇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터리가 빠지나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 양봉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시황이란 거는 방향성을 논하는데 아,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자,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배터리 빠진 거예요? 아니죠. 코스모 신소재를 보면 배터리가 빠진 겁니까? 아닐걸?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사실 에코프로를 37만원 이하에서 공략해서 39만원대부터 40만원에 5일선에 팔았는데 에코프로는 그럼 시세가 끝난 건가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5주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잘 가다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5일선 밑에서 양봉이에요. 그냥 5일선에 단기 반등으로 저항을 맞은 거예요. 41만 2천원. 여러분들 SBB테크 상한가죠? 예. 목요일날 오늘장 관심주죠. 64,500원. 이날 장중에 제가 12,000원, 62,000원 손절하라고 했어요. 손절선 62,000원.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주식을 우리가 10시 전에 공략할 때는 11시부터 1시까지는 언제든지 내 손절선을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절도 기술인데 그때는 절반만 자른다든지 아니면 다 잘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장이 13시부터 다시
내일을 위한 힘을 가져갑니다. 내일을 위한 감. 설령 62,000에 손절을 해도 만약에 SBB테크가 5장 접어들어서 이거 3월 16일이 아닌데? 우리 이날인데 이날이죠. 오전에 이렇게 이탈을 해요. 이렇게 이탈을 해도 이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겠죠. 잘 보세요. 매매도 필요한데 신고가 종목은 항상 힙소가 많아요. 그러다가도 만약에 5장 주시 접어들어서 다시 62,000원을 가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 후에 잡아당기는 힘들은 거의 종가까지 잡아당깁니다. 거의 이렇게.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올라간 거는 뭐 운이라 하더라도. 그쵸? 이제 오늘 요 시간에 아직 종목 많아요. 오늘 종목도 지금 보면 딱 시장을 이렇게 펴놓고 멀리서 제가 보라 그럽니다. 요렇게 요 좌측이 코스피고 코스피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좀 기다려 줄 때예요. 5일선이 지금 마이너스 기울기면 5일선이 약간 평행할 때까지 기다려줘.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멤버님들한테 당군 신화 이야기를 했어요. 예? 환웅이란 분이 계세요. 환웅. 환웅이 예, 환웅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줬더니 호랑이는 그거를 못 참고 나간 거죠. 곰은 우직하게 마늘과 쑥을 먹었어요. 그래서 환웅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당군이에요. 당군. 우리나라가 예. 자, 잘 따라오셨어요? 예. 지금은 곰의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장은 지금 막 악재도 많고 뭐 악재도 많고 오늘 장이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주식 방송입니다. 오늘 장 모사는 아니고 양보 선생이에요. 채팅창이 너무 조용하면 제가 댓글 테러를 당해요. 여러분들 그 집사들 불러오세요. 고양이 누르게. 제일 많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죠? 채팅창이 멈췄는데? 아침에 어쨌든 UBS가 CS 인수하는 걸로 갔죠. 인수 가능성 32억 불에. 그쵸? 32억 불이면 솔차는 같아. 금액이 나쁘진 않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당군 신화 때문에 조용한 거야? 너무 썰렁했어요? 몰랐잖아. 왜 아는 척을 하지? 괜히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몰랐을 텐데. 한웅하고 당군하고 헷갈렸잖아. 다 알아. 헷갈린 거. 괜히 아는 척 하시네.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아는 척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겨. 오늘도 좋은 글귀 하나 보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가면님들, 형제님들, 자, 두 손 모아서 글을 한번 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네. 흥자 아니에요. 흥자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고 주가가 어떤 이슈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뭐, 에코프로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부 거래에 관해서 이슈가 생깁니다. 그리고 패자는 문제의 주변을 맴돌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승자는 승자는 눈 쌓인 벌판을 밟아 길을 만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악재가 있으면 이제 뚫고 가고 패자는 쌓인 눈이 녹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딱 이 기다리는 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항상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승자는 승자는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는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욕심도 있어야 되고 항상 꿈과 희망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승자는 네, 등수나 포상과는 상관없이 달리지만은 패자는 오로지 수익만을 쫓습니다. 이 되게 좋은 단어네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꼭 상한가가 아니어도 되고 1%라도 중요한 거고요. 1% 이익도 중요하고 상한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승자는 달리는 도중에 이미 행복감에 젖어 있으나 패자는 경주가 끝나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뭐냐 하면 뭐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 주식을 하다 보면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팔고 올라갈 때도 있고 또 팔았는데 수익 내고 팔았는데 더 날아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너무 주식을 하면서 팔고 올라간 거 손절했는데 날아간 거에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좀 기다리시고 오늘이 아니면 어때요? 누가 잡아갑니까? 오늘 코스피가 눌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큰 결이 바뀐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2365라는 물론 포인트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딱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코스닥도 우리가 배운 대로 5일선을 상향 돌파했고 지금 곧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해요. 21선이. 그쵸? 그러면 되게 좋은 거고 만약에 코스닥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다시 정배열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33740을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불안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하지만 주식이 애매할 때는 보이는 대로 대응을 하세요. 보이는 대로. 에코프로가 그거예요. 자, 봐봐요. 아침에 어제 주말에 되게 뜨거웠어요. 에코프로가. 뭐 내부자 정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시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했어요. 어저께. 47만 2,500원에서 어디까지 빠지면 이 친구가 끝날까? 계산해 보니까 33만 원이란 가격이 나왔어요. 33만 원. 33만 원. 그리고 그냥 45만 원에 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가격이 얼마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공포를 느끼는 가격. 근데 에코프로가 아침에 딱 보면 몇 프로가 빠지냐면 8%가 빠지고 그리고 13%가 찍고 바로 올 때 항상 그게 있어요. 얘가 뭐 복귀하는 차원인데 첫 15분봉이 양봉이었어요. 이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갈 때 이 매매는 딱 11시까지만 해야 돼요. 11시까지. 10시까지만. 10시까지만. 그리고 나면 에코프로는 이제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럼 에코프로가 늘어진다고 해서 장이 늘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장은 뭐냐 하면 오늘 양봉 선생 시간에 다룰 거는 사실 좀 시황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한 30분 동안은 같이 해볼게요. 오늘 시장을 좀 놓고 보면 뭐 여러분 시장이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오늘 주제가 그런데 미국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자, 반도체 지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걸 뭐 견고한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가 어쨌든 간에 견고한 거.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엔비디아 관련주에 대한 그림, AI 관련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견고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안 좋은 건 유가가 여전히 나빠.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라는 재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가 여전히 구리 말고 구리도 나쁘고 내가 금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꼭 단군 신화를 몰라도 되는데 시장 큰 그림에서 지금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달러도 불안하고 근데 오늘 달러가 좀 올라오죠. 달러는 지금 올라와야 돼요. 미국이 불안해서 달러가 떨어졌잖아요. 달러가 그래도 지금 더 떨어지진 않아. 달러 잘 잡으세요 중심을.
달러가 더 떨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급한 반등은 못하지만 또 급한 급락도 못해. 일단 이런 그림이고 대신 불안 요소는 많아요. 채권 시장에서 보이죠. 근데 지금의 채권 시장 약세는 이런 게 있어요. 내일 모레 금리 올리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혹시라도 더 이상 안 올리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두 가지 공존합니다. 하나는 CS 사태 때문에 또 CS 말고 그 다음에 사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주말에 나온 이슈가 SBB의 모의사가 또 파산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내일 모레 금리를 올린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은 만약에 실제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시그널보다는 동결에 대한 시그널을 줘버리면 얘는 못 올라가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야. 시장은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으로 암호화폐가 벌써 27,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이 말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위험자산, 쉽게 말해서 배터리든 AI든 로봇이든 디스플레이든 메타든 뭐 등등등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는 시장 우호적 환경을 대변합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런 게 분석하는데 좀 힘들다 싶을 때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머리 아파요. 외국인이 주식을 파네. 이거는 항상 참조용. 얘들이 영향을 미칠 때 정도만 체크를 하면 돼요. 얘들 때문에 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수급을 체크하는데 항상 수급을 보기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냥 보이는 힘이에요. 그럼 코스피는 내려오는 21선이 마이너스니까 저항이 많아요. 저항이 많고 마이너스 요인. 그 다음에 플래트 60일선은 플러스 요인. 그리고 단기적으로 5일선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요인. 하지만 5일선이 꺾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다 공존하죠. 그러니까 오늘 선물 옵션을 매매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별로 안 좋은 버릇이에요. 오늘 선물 옵션 매매하면은 정확히는 사실은 이 정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그냥 선물 옵션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쉽게 말해서 오늘도 배터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약하구나. 응? 전기전자 업종이 약하구나. LG엔솔까지도 약하구나. 이렇게만 봐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 쉘 업체가 약하는구나. LG엔솔, SDI를 보면 그렇게만 봐야 돼.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좀 버텨주는구나. 딱 요 정도. 셀트리온이 받쳐주는구나. 삼전 하이닉스 금요일날 좀 슈팅이다 싶더니 역시 슈팅이구나. 이렇게만 봐야 돼. 근데 코스닥은 좀 활발해요, 항상. 코스닥은 역시나 셀트리온이 오늘 강하구나. 그래서 3월 28일이에요. 서정진 회장의 이사 선임이. 그럼 3월 28일 셀트리온이 추총을 앞두고 어쨌든 간에 어제 본대로 셀트리온 제약일이 미친 걸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이거는 어디 커피야? 폴바셋? 커피는 쓰다 커피. 폴바셋 커피는 비싸잖아. 비싼 게 여러분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응? 이게 폴바셋이라는 그 커피인데 4,500원 넘죠? 비싸죠? 우리는 맨머드만 먹는데 그건 좀 쓰네. 그래서 시장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방향성보다는 역시나 변동성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장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요. 그 다음에 변동성에서는 개별 장세예요. 뭐 개별 장세는 늘 하던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똑같아. 그냥 센 놈만 봐요. 센 거만. 커피 레시피 끊었어요. 레시피 손절했습니다. 예, 끊었어.
너무 많이 마셨더니 그 조금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서 끊었어요. 건전했습니다. 관중 삭제했어요. 미안합니다. 롯데한테는. 바로 지웠습니다. 레스비 종목 아니에요. 예, 종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꼭 우리가 좋고 나쁨의 이슈는 아니에요. 좋고 나쁨 이슈 아시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약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오늘 양봉 종목 제가 몇 개만 좀 볼게요. 예, 특산 네오록스하고 몇 개 봐봤는데 이렇게 볼까요? 로봇부터 이거부터 한번 천천히 볼까요? 배터리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배터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LG엔솔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립이에요. 뉴트럴. LG엔솔이 지금 54만 6천원 마디 가격에 와 있어요. 그럼 얘는 뉴트럴, 중립이에요. 중립. LG엔솔이 뉴트럴이면 뭐냐면 006400 STI 01, 9110 LG와 SK이노베이션까지 중립이에요. 중립이란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시세가 변동성 시세가 조금 쉬는 구간이에요. 뭐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이미 높은 가격의 평단이라면 물려있고 신규 매수라면 안 할 자리란 이야기예요. SDI도 마찬가지고 아직 단기적 그림에서 그 이야기예요. 팔고 사고의 문제를 안아가지고 우리는 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관점이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고스피 쪽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흐름이에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갖고 있으면 신고가니까 들고 있어야 되고 딱 이런 자리에 모르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멤버님들하고 아침에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오늘은 배터리는 하고 오르고 내리면 문제보다는 하방 경직의 문제라고. 대신 이거는 코스피에 있는 배터리 쪽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저라면 한 수요일 내일 오후부터 볼 것 같아요. 다시? 예, 저는 그리 볼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내일 오후부터 볼 거예요. 내일 오후 이 시간 오셔야겠죠. 내일 오후 이 시간부터 볼 것 같아요. 한 1시부터. 예고 드렸어요. 내일도 오셔야 돼요. 1시 이 시간부터. 왜 그러냐고? 오늘은 발작 매매예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거래량이 아마 감소할 거예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세력들도 실제적으로 매수를 세게 못해요. 공매도 죽었어 니들 까불다가.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공매도 니들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메이저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딱 봐가지고 이거는 공매도 치긴 애들도 부담스럽고 신규 매수하는 애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그 부담스러운 종목을 왜 매매를 해? 안 하지. 이제는 안 해. 오늘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의 결을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배터리의 결은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예요. 그쵸? 에코프로예요. 둘 다 코스피 진행을 준비할 건데 둘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내일 1시에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둘 다 코스피 진행도 준비하고 다 같은 내일인데 진짜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내일 이야기해요. 예, 입맛 들이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에코프로랑 제일 비슷한 게 뭐 있지? LNF? LNF는 진작에 쳐졌어. 이건 뭐 지금 LNF를 논하면 안 돼. 이거는 장이랑 상관없는 거. 이미 LNF는 한 일주일 전에 3월 들어서 그냥 남의 주식이 됐죠. 그 다음에 가장 핫한 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쪽이 지금 가장 좀 매기세가 붙어 있는데 이 친구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못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배터리 소재 쪽은 우리가 매매할 자리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배터리 소재 쪽은 우리가 매매할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몇 개만 더 볼까요? 평일 하이텍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세비캠도 봐야 되고. 지금 아니라고. 김태룡님. 지금 아니라고. 지금. 나는 지금 때를 기다리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은 웅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웅녀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봄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되게 힘드신 분들 많아요.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90년생 분들 아무리 본인이 호랑이라도 좀 이렇게 좀 사귀셔야 돼요. 급하면 안 돼. 급하면은 세상에 급할 때가 있고 안 급할 때가 있어요. 올해 호랑이띠 되시는 분들 50년생 그래요. 38년생까지 38년생,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90년생 그리고 2020년생 2002년생 우리 분들 삭히셔야 돼요. 호랑이띠들.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세비캔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아니니까 먼저 죽은 거죠. 지금은 이런 애들은 건드릴 때가 아니에요. 도대체 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쪽은. 아까 말했잖아요. 배터리 쪽은 이제 그나마 장비단 일부에만 써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오버하면 안 돼. 응? HPSP 상 쳤어요? 축하드려요. 그나마 장비단 일부에만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세 종목이죠. 윤성 FNC, 뭐죠? 원준, 최근에 뭐 대보 몇 개만 있죠. 몇 개만. 뭐 YM톡도 조금 움직이던데. PNT는 진짜에 갔어요. PNT는 진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냐면 진짜에 갔다는 말은 거래량이 죽은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장대 연봉 얻어맞으면 장대 양봉에 이렇게 긴 장대 연봉 나오면 바로 그냥 일정 딱 반 줄이고 다음날 딱 내려가면 다 날려버려야 돼. 그럼 또 물린다고.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 믿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요거하고 지금 요쪽하고 장비단 일부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게 되면 알루미늄 박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좀 놀고 있지 아시겠지만 그건 수급 이슈야. 수급 이슈. 수급 이슈라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아시겠지만 양극재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장이 DI 동일이죠. 그 다음에 사마 알미늄이죠. 여러분들 사마 알미늄 그거 오늘장 모사지 종목이었을 텐데 2월 초순 오늘장 모사지 핵심주 공략 텐텐 종목 중 하나가 사마 알미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SP 시스템 혹시 드시지 않았어요? 왜 이딱지 먹었다는 사람 없지? 로봇들도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괜찮아요. 뭐 주식을 다 얻어 걸린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는데 약간 요 정도만 배터리 쪽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매매 영역이에요. 원준이란 종목이 있어요. 넘는 동안에 그죠? 원준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은 제일 리스크가 뭐냐 하면 거래량 잠김 현상이에요. 거래량 잠김 현상이 뭐냐 하면 주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꼭 저는 단타쟁이 아니에요. 단타쟁이라서 좀 그런데 자, 시가총액이 3,900억짜리면 4천억짜리면 조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요런 이제 오늘 이제 그래도 이런 거 볼 때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기술적으로 공부를 할 때
DNT 좋아. 도끼장님 잘 보시네. 뚫리네.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저항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내가 많이 얻어 걸렸어요. 이건 들고 가는 차트예요. 왜?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은 모든 시세를 우선한다는 생각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보게 되거든요. 27,500원, 27,500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돼. 이거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그리고 5일선, 21선이 뭉쳐있고 거래가 틀리죠. 그러면 원중 같은 경우는 딱 월봉 봐가지고 일단 한번 봐요. 그럼 얘는 아직까지는 공간이 많아요. 이걸 공간을 보는 방법인데 얘가 33,000에서 밀렸다고. 그럼 밑에서 공간이 있다 그래. 공간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쉽게 말해서 저항이 없는 거예요. 즉 3병이에요. 예. 요런 건데 나는 이 시간에 내가 원준을 아침에 샀으면 모르겠는데 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항상 주식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특징주로 봐도 살 수 없는 종목이 있고 못 사는 종목이 있어요. 만약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내일도 오를 것 같아. 누가 봐도 내일 오를 것 같아. 안 오릅니까 이거? 내가 2시 있다가 방송 끝나고 우리 멤버님들하고 살 주식 중에 하나가 선익이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전술과 전략과 전술이 들어가냐면 얼마만큼 살 건데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어떤 봉이 나올까에 대해 어떤 베팅까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주식을 살 때는 최고가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일은 골든 크로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은 결과적으로 꼭 단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전체적인 힘은 약간 요렇게 갈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FOMC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약간 요 경쟁으로 조금씩 이제 저는 오늘 내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큰 그림에서. 물론 저는 아직도 로봇도 갖고 있고 배터리도 보고 있지만은 이제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개 특징주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양봉 특징주로 뽑아본 건데 보시면 동접자 몇 명이에요? 부산 손 드세요. 부산. 자, 부산 1번. 부산 1번 누르시고 자, 대구 2번. 대구 2번. 대구 2번. 네, 대구 2번 없어요. 자, 서울 오랜만에 서울 불러드릴게요. 서울 3번. 서울 3번. 아무도 없어? 아, 제주도 분들인가? 제주도 출석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네. 정신 먹고 나른해가지고. 자, 부산 1번. 부산 인건. 자, 대구 2번. 자, 서울 3번. 경기, 예, 인천 포함. 경기 4번. 대전 내려갑니다. 대전, 광주, 예, 여수까지 내려갑니다. 5번. 제주도, 울릉도, 독도 계시죠? 독도 5번, 6번. 중국 7번, 대만 8번, 1번, 9번. 자, 기타 0번. 출석 부릅니다. 출석. 대리 출석 안 돼요. 누구 대리 출석 부르는 사람 자. 평양. 평양은 안 돼. 대전 5번. 대전 맞네. 예. 대전 분들이 많으시네. 세종 포함. 여기 세종도 있어요. 꼭 그리 말해야 돼. 대충 알면 되지. 예. 청주도 5번. 4번이 많네. 기타 연구니. 주무시진 않구만. 예. 갑자기 부산 일본이냐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 지역 감정 없어요. 예. 방콕? 예. 출석. 기타 1번, 기타 0번이 많네요. 4번이 많구나, 경기도하고. 충청도 여기 있잖아요, 충청도. 요 충청도요, 여기.
아니, 너무 경상도만 많은 거 아니요? 아니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잠깐 주무시는 것 같아서 출석 불러봤습니다. 네. 주무시 마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덕산 네오룩스하고 네오이즈하고 세아베스를 지지었을 미런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 OLED 관련주죠. OLED 관련주. 그죠? 아, 최근에 요런 단어가 나와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최근에 좀 재미난 게,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조금 이것도 경기 민감주예요. 진주 사람 있어요? 골든 이글님? 좋은 데 사시네. 뉴질랜드도 있어요? 뉴질랜드는 뻥치면 안 돼. 지금 시차가 안 맞을 텐데. 네. 자, 서산. 우리 땅 부장님. 하남땡님께 잘 보이세요. 서산 사신데요. 서산은 땅 부자가 많아요. 자,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신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는 키움증권의 이야기예요. 키움증권 김소원 애널리스트 이야기인데, 실명 거론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은 공인이라. 자, 그래서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가 올라가면 기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 뉴질랜드가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아, 죄송해요. 그렇구나. 어. 자, 그래서 국내 장비업체 기준으로 올해 EQ23,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장비 발주가 예상된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신규 라인 정수를 통해서 IT OLED 시장 확대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요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보니까 애플이 첫 OLED 패널이 출시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저는 IT주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IT주는 생각보다 기관들이 붙어가지고 한번 탄력 받으면 잘 가요. IT주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대표적인 HTL 쪽인데 이게 대장이 대장. 근데 주가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입니다. 덕산 네오룩스예요. 네오룩스인데 이는 이제 OLED 무기질 손해라 그래. 얘가 덕산 네오룩스가 크게 보면 이렇게 나와. 제가 메모해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투자를 할 거래. 그리고 애플이 곧 아이패드 출시가 OLED가 들어갈 거래.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덕산 네오룩스는 이런 회사예요. 룩스예요. 룩스지. AMOLED가 이제 우리가 아몰레드 OLE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공수송청 HDL이 주 메인이에요. 주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고 제가 20년도 9월 달에 무거워 해둔 거는 주가가 조금 무거워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얘는 그래서 무겁단 말은 얘네들은 온봉이나 고정봉에 사서 사람 이야기. 사람 이야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무겁다 적어 놓으면 제가 적어 둔 거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쵸? 2년 한 5개월 전에 그때 제 느낌을 적어 둔 거예요. 아유 무거워. 무거워졌다. 근데 덕산 네오룩스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매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보면 추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이런 주식은 별로 안 좋죠. 아직까지는. 이제 시설 투자한다니까. 그냥 그래요. 이게 분할해가지고 실적이 다 안 잡혀 있는데 그냥 그래. 근데 새로운 세대에 가게 되면 이 월봉. 덕산 네오룩스가 지난 2월 달에 엄청나게 강했어요.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21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45,000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주식은 만약에 내가 그래서 뭐 42,000에 사든 샀을 때문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주봉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 저항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이죠. 요 거래가 많으니까.
고가이 요 정도가 돼요. 쭉 당겨보면 한 55,000원. 55,000원이면은 내가 5만원에 사도 10% 정도가 나오고 10% 정도가 나오고 내가 만약에 지금 4만원대가 지지되는 걸 관점으로 해서 한 41,000원이나 2,000원 살 수 있다면 목표 수익률이 대략 5만원, 55,000원이니까 한 15%두 자리 수당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할 때 이렇게 하고 계속 꼼꼼하게 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털렸을 경우에 손실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41,000원에 샀을 때 내가 어디까지 빠지면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주식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은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라 그래요. 주봉입니다. 이 자리가 이 세 개의 음봉을 회복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그럼 출발선까지는 나는 버틸 수 있어요. 한 3만 한 7, 8천원 돼요. 그러면 오케이 3만 7천원, 오케이 뭐 3만 8천원 정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61선이라는 거죠. 61선에 깨가 되면 버려야 되고 요 자리가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득산 네오록스는 오늘 같은 데 올라주면 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심 종목군으로 가져와야 돼요. 보초병을 보내실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보초병을 보낼 때는 조금 더 라이트한 자리에서 보내야 돼요. 선이고 나무가로 치면 이런 자리는 못 보내요. 이거는 감이야. 이거는 보초병 보내봤자 한 주 보내는 거고 내가 100만원 중에 한 30만원 정도 보초병을 보내려면 약간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특산 네오록스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는 오늘 오르는 걸 딱 보면 관심 종목이 딱 갖다 놓고 이 엄봉의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서운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 가격이 중간이 될 수 있는 내일 41,000원이 지지되고 42,000원 전후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기관들이 사는지도 봐야 돼. 왜? 특사는 그런 회사예요. 자, 이런 종목 있으니까 특사 네오록스는 관심이 보시다가 한 4만원 밑으로, 4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보면 안 되고, 한 42,000원 전후에 있으면 내일도 당장 될 수 있어요. 내일도. 이런 거는 제가 보통 미국장 빠졌을 때 아침에 쉬고 쓸 때가 있거든요. 동시효과 때. 가끔 보셨죠? 오늘장 뭐 사이에서 가끔 안 보셨나? 이제 미쳤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싱글싱글 쪼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내가 이 주식을 살 건데 장 때문에 빠져줄 때 그렇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는 약간 올레드 쪽이라서 올레드 쪽은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X 세미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LX 세미콘은 아직까지는 이 DDI 쪽인데 약간은 91,200원이 말입니다. 이 LX 세미콘이에요. 91,200원이 말인데 여기서 자리를 조금 잡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텁석 터질 주식을 사면 안 돼. 뭐 갈 수도 있는데 들 사면 안 돼. 왜? 어차피 얘가 올라올 때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루 이틀 사흘 날 탓세잖아요. 내일 되면 오늘보다 힘이 좋아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5일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되네. 이 얘가 없어지잖아요. 얘가 아웃이 돼요. 내일이 되면. 얘가 아웃이 되면 얘가 엄청 못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선이 5일선이란 게 평균값이라서 내일 아침에 딱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5일선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검색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잡힌다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을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이런 거는 아까 봤던 특산보다는 조금 더 특산이 만약에 한 주의 매수라면 예를 든 거예요. 따라하지 마시고 한 주의 매수라면 보초병이라면 LX 세미콘 같은 힘이 지금 보면 특산보다는 자리가 안 좋은데 내일을 생각하면 특산보다 얘가 좋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좀 있는데 요거는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려봐요. 덕산도 있고 몇 개 드릴까? 뭘 몇 개 드려. 다 아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익 시스템도 있고. 선익은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따 끝나고 2시에 또 볼 거야. 그 다음에
SFA 이런 애들은 무거워. SFA는 무거워서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무겁고요. 그 다음에 P&H 테크 얘는 좀 가벼워요. P&H 테크는 조금 가벼워. 막 글자 여러분들이 얘는 조금 가벼운 친구예요. 얘가 바닥바닥해요. 얘는. 그리고 득산 테코피아. 테코피아는 뭐 테코피아도 조금 가볍긴 해요. 예, 얘도 조금 가벼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올레드 쪽에 들어가면 코세스 이런 애들, 예, 코세스 이런 애들 가볍게. 써니가 코세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코세스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코세스는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요. 예, 또 삼성가스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익이나 코세스 같은 경우는 오후장 2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레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구나. 네오이즈는 게임주인데 잠깐만 여러분 오늘 장이 양봉선생 시간입니다. 양봉선생 시간이고 제가 아침에 좀 늘어지는데 FMC 이유는 조금 이따 볼게요. 코세스나 이런 애들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나저나 우리가 인타스를 내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인탑스는 간종에서 뺐어요. 인탑스 주주분들 계세요 혹시? 잠깐 쉬어갈까? 그래도 우리가 웅담 정신으로 주식을 가져왔더니 웅당 정신 예. 인탑스는 아주 기분 좋아가지고 일단은 뺐어요. 내가 삼성 잼스 하나 바라보다가 금요일날 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삼성 잼스보다는 어, 코세스도 원래 제가 하던 건데 약간 이제 갈아타요. 갈아타. 잼스에서 어, 잼스 너무 힘들었어. 조금 갈아탈 거. 장이 아까 아침보다 조금 비리비리하네요. 계속 네, 오전에 사둔 종목이 있는데 별로 안 움직이구나. 그리고 게임주를 원래 잘 안 합니다. 근데 게임주를 잘 보면 NC 지금 살 때 아니죠. 애매하죠. NC는. 그쵸? 예. 그쵸? 애매하죠. NC 애매하고. 크래프톤도 애매하죠. 뭐 비중 늘기도 애매하고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봅시다. 특별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넷마블까지 3인방은 그냥 아웃이나 아웃이고 넷마블만 그냥 조금 머리 잡는 정도. 근데 뭐 굳이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컴투스나 이런 애들은 원래 이번 주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아케이지 워 출시가 있어요. 글로벌 출시. 근데 별로 안 가겠죠. 네. 카카오 게임즈도 차트가 죽은 차트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데버 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너무 빠졌어요. 아직까지 기다려줘야 돼. 데버는. 얘가 여기서 마디 가격을 깨버렸다고 데버가 요 자리에서 54,000원 깨면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는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비중을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데버는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네오위즈가 오늘 딱 발끝을 들어 올렸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3월이니까 네오위즈가 지금 3월이면 당분 신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 거짓이 제가 알기로는 5월달일걸요? 아직은 날짜가 안 나왔구나. 8월이에요? 8월. 8월. 8월이면 조금 확정이 됐네요. 8월.
8월. 8월. 액션 게임인데, 팔 월이군요 적어놨네요. 예, 여기, 오거스트라고. 여기 조금 자극적일 수가 있으니까 화면을 끌게요. 그래서 어쨌든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주보다 모멘텀이 조금 그래도 좀 야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이렇게 이제 주식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간의 그 수평선을 쫙 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이제 마디 이렇게 레이저를 쭉 쏴요. 피는 얘 피노키오 맞아요. 쭉 쏴요.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 튀어나오죠? 쭉 쏘면 오늘 이제 다시 자기 궤도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입질이 가능한 자리라 그래요. 입질이 가능한.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 종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피해 거짓.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현재 지금 보시면 지금 이 1시 24분이죠. 보는 법이 있는데 그럼 어제 최근에 거래량 20만 주가 안 됐어요. 이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20만 주가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은 1시 24분. 남아있는 시간은 2시간 남았고요. 그럼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어제 거래량의 90%면 10%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5만 주 정도가 체결되겠냐. 근데 이 친구가 남은 시간에 5만 주 정도가 체결되려 그러면은 이 일중 흐름, 분봉 흐름에서 우상형 흐름을 보여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게 종가 고가형이라 그래요. 내가 일봉에서 이렇게 볼 때 쉽게 말해서 이런 종목이 1시 후부터 지금부터 종가를 감안하고 매수 들어가는 자리에 매수 들어가고 이런 주식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돼요. 내가 자신 있게 여기에다가 적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네오이즈라고. 딱 사가 사는데 항상 손절서는 이런 거는 아직은 라이트하게 사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는 딱 입질 매수예요. 왜? 게임주들도 충분히 이제는 3월이기 때문에 살살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늘 매매하던 건 매매하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아까 봤던 대로 요 특산 네오록스는 이제 내일 정도 볼 주식이고 네오이즈는 오늘 종호에도 볼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제가 세아베스틸 지주까지 뽑아왔는데 이는 뭐냐면 최근에 개별주 중에서 엄청 잘 나가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AP위성이죠. AP위성이죠. 최근 개별 중에서 잘 나가는 우리가 말하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나왔네? 맞아요. 스페이스X예요. 한 불과 몇 달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국내 모기업 쪼쪼쪼쪼쪼 어쩌저쩌저 오늘은 제가 다 특징주를 세아 제거야 세아 베스틸 지주 아니야? 예. 특징주를 이날이 아마 2월 27일 상칠 때인데 예.
2024년 2월 27일 날 세아 창원 특수원과 공급 계약 추진 스페이스X 로켓 위성금 특수 합금. 예,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여기 상한가지 얼마니? 23,850원이죠. 850원? 예, 23,850원. 23,850원. 마디를 한번 찾아볼까? 요새 마디 되게 좋아해요. 보자. 27500. 고점이 27500이네. 27500. 19,250원. 뭐 어쨌든 요거는 마디가 별로 없다. 마디를 맞추려니까 너무 짜맞추는데 어쨌든 사베스텔 지주도 지금 약간 아까 우리가 봤던 네오이즈와 같은 약간 결이에요. 전반 이전에 호재가 있었고 주가가 어느 수렴을 했다가 다시 역배열해서 아직은 근데 밑에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게 텅 빈 갭이 돌파를 했죠. 갭. 갭이 뭐냐 하면 이제 시세에 변화를 주는 호재성 재료가 나온 거죠. 그럼 얘는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요 갭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이 갭 구간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근데 이런 거 무조건 사면 안 돼요. 다음날 빠지는 경우 많아요. 많아요. 많아 빠지는 경우도. 이런 것들은 보통 두 번 정도 매매를 생각을 해요. 두 번 정도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를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6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6일 동안 빠지다가 오늘 멈추면 여기 첫 번째 시그널이 또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 무조건 최소한 하나, 둘, 셋, 넷. 전에 눌렸던 요거보다는 거래량이 오늘 많아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거래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1시니까 2시 정도 봐야 돼요. 야, 그렇게 디테일하냐? 예, 디테일해야 돼요. 2시 정도 재가지고 오늘의 거래량이 요거보다도 거래량이 많아야 좋아요. 꼬리는 거래가 많이 달린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1시 30분이니까 남아있는 32시 정도에 봐가지고 얘가 오늘 분위기가 이 최근 거래량 중 제일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10주 살 거 11주 사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세아베스트 지주도 오늘 7% 올랐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7%나 오른 주식을 삽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7%나 올랐습니다라는 주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장이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고 장을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애들이 한번 시세가 붙으면 쭉 우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보다가 딱 붙어버려요. 안 죽어요. 예, 안 죽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 조금 양봉 종목에서 찾아봤으니까 스튜디오 미러는 사실은 낙폭 과대주 하나를 뽑아봤어요. 아, 요거랑 다 결을 같이 하는데 제가 지금 요게 포커스 좀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에. 또 게임 주고 요것도 뭐 이건 그냥 개별 테마고 배터리나 로봇 테마가 아닌 다른 테마고 요거는 이제 경기 민감 주고 스튜디오 미러도 약간 요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약간 신규주인데 예전에 제가 잠깐 매매를 하다가 말았는데 아유 항공주 빠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신규주들이에요. 신규 상장주라 그래. 1년 이내짜리를. 주무시네. 또 주무셔.
또 주무셔. 뉴질랜드. 이렇게 주고 지금 벌써 4월인데 벌써 이렇게 꾸벅꾸벅해서 어떡하실라 그래요? 뭐 하한가는 먹어야 되나? 자, 그러면 주무시지 마시고, 예, 졸리시는 분들은 잠깐 뒤에서 서서 집중하시고, 돈이 왔다 갔다 너희 줄 돌고 있는겨. 스튜디오 미러는 마디 가격이 있어야 돼, 마디 가격. 제가 마디 가격을 잡아 드릴게요. 스튜디오 미러 보시는 분들은 39,000원이 있어요. 오늘 스튜디오 미러는 마디 가격을 뚫었어요. 그 다음 마디는 어디냐면, 컨닝 좀 하고 올게요. 5점쟁이냐? 예. 58,500원. 그 다음이 58,500원. 아니, 이 자리에서 뭐 저쪽, 이 자리에서 58,500원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마디 가격을 뚫은 거야. 드디어 미러는. 이제는 저는 살살 컨텐츠 관련주 봐야 된다 생각해. 오늘 보면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중국이 지금 뭐더라? 뭐 허용하잖아요. 어머니인가 뭐 어쩌고. 그래갖고 지금 벌핑 난리 났다며. 중국에서. 컨텐츠 이런 거 이제 움직이는, 물론 스튜디오 미러하고 저쪽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때 스튜디오 미러는 외우세요. 스튜디오 미러의 마디는 38,900원, 58,500원이에요. 39,000원. 그리고 다음 마디는 58,500원이에요. 그 중간값은 나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마디 구간에 들어오는 순간 레이더망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그럼 뭐가 좋냐 하면은 아까 봤던 흑산 네오로 비슷해가지고 오늘보다는 저는 내일 오전을 볼 것 같아. 오전에 가끔 장이 마이너스 나올 때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 하면 요렇게 이제 마디 가격 들어왔으니까 사정권에 들어왔다 그래요. 내 레이더망이 잡힌 거야. 응? 꼭 제가 단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컨텐츠 저는 이렇게 뭐냐면 저 단타쟁이 아니요. 단타도 하지만은 이 포트를 유지할 때 내 콘텐츠에 제 생각에 콘텐츠 관련주를 하나씩 없었다면 넣을 때가 됐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네오위주도 가져오고 미르도 가져오는 거예요. 게임도 생각해 보는 거고 콘텐츠도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안 그러면 소외받는 거야. 소외받는 거. 소외. 그러니까 내가 색깔이 분명할 때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색깔이 분명할 때는 로봇 섹터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죠. 근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비중을 다시 높이기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렇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윤성이가 날아가는 거지. 윤성이 날아가고 원준이 날아가는 거지.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대보 같은 것도 막연하게 막 밀고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시장이 엄청 빠르거든. 오늘은 또 자율주행이 붙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나는 오비고 붙어버리잖아요.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오늘은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다시 사정권이에요. 여러분 나는 종목, 새로운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무가랑 저랑 인연이 되게 많잖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손익도 많고. 근데 전문가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그래 놨다가 지금처럼 요렇게 이제 시그널이 잡히면 보는 건데 미러는 제가 딱 보니까 들어왔어요. 내일 봐야 돼. 내일 보셔야 되고 내일 오늘 보든 내일 보든 어쨌든 사진권에 들어왔습니다. 마디 가격은 알려드렸어요. 39,000원, 58,500원. 나중에 혹시 58,500원 가면 마디는 파는 가격 아니에요.
이게 뚫어버리면 또 마디가 올라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디에 대한 이야기는 주식 클래스 유튜브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고 LG엔솔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드린 거예요. 42만원, 45만원, 54만 6천원, 60만원 이렇게.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뭐가 산가요? 박셀? 예, 바이오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축하드려요. 도기장님. 덴티스는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약간 제가 덴티스 예전에 말했다 우리 실패한 종목인데 뭐 임플란트 하면 레이도 있을 거고 많아요. 예, 여러분 다 아는 종목들 레이도 있을 거고 레이는 이제 뭐 오늘 시세 났다 오늘 좀 쉬는 거잖아요. 덴티움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덴티스가 오늘 팍 눈에 들어온 거는 덴티스가 좀 시가총액이 작은 친구예요. 대구에 있죠. 대구. 아,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온 회사가 아니에요. 덴티스가.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임플란트가 뭐 국내 오스템, 덴티움, 그 다음에 뭐 덴티스, 어, 네, 디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덴티스는 약간의 강점이 뭐 있어요. 제가 왜 이 주식 옛날부터 보냐 하면은 그렇게 얘랑 그렇게 합은 안 맞는 것도 좀 있는데 꼭 임영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뭐 임영웅이랑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군지는 알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쪽 팬은 아닌데, 팬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임영웅이 광고를 하는데 덴티스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투명 교정, 투명 교정. 교정을 하는데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죠. 투명 교정, 투명 교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 다른 애들 투명 교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자리냐면 덴티스는 시가총액이 좀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예측은 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얘가 종가로 땡긴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들어온 힘을 끝까지 잡아주는 힘이라 그래. 보통 종가 공략을 할 때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덴테스 같은 경우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워낙 다른 임플란트보다 못 움직여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다 여러분들 실패했을 건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주식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린 데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오늘 그 중간 값이 딱 여기에요. 보면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덴티스의 허리는 바로 이 가격이 돼요. 8,600원대. 공부하는 거예요. 8,600원대에서 무려 주가가 400원 뛰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매매로 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시세를 노리는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보니까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걸 했느냐? 오늘부터 어쨌든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고 아침보다는 시세가 조금 빠졌지만은 다시 화장품 전 입증 쪽으로 날 좀 봐달라는 수급이 좀 들어와요. 지금은 이 윗꼬리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코스맥스 가다 빠져도. 한 번이 툭 가다가 빠지잖아요. 연우도 보면 툭 가다가 빠져요. 연우는 화장품 용기고 또 CNC 인터내셔널은 먼저 선반영이 됐었고 YM텍 존버 성공하셨구나. 좋은 회사 갖고 계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예. 좋은 회사 갖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눈에는 오늘 왜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잡았냐면 약간 요런 쪽으로 이제 컨텐츠 경기 민감주 쪽이다. 아주 미약한 일부지만은 이런 쪽으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루닛도 마찬가지예요. 루닛이 이거 원격 의료 쪽이죠. 의료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루닛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마디 가격이 있네. 루닛은 마디 가격에 걸렸어요. 요거는 3만원, 45,000원이에요.
에, 에, 자, 루닛이란 기업에 대해 공부를 잠깐 해볼게요. 루닛이에요. 루닛. 네. LG전자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금의 흐름이 그래요. 자, 루닛은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방암하고 유방 촬영술 요거하고 루닛 인사이트하고 단청 촬영술 이런 걸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유럽 영상의학회 ECR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인데 이번에 참가를 했었어요. 참가를 했었는데 뭐 AI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테마로 붙이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뭐 이 영상 솔루션 쪽이니까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분석하는 거니까 뭐 AI 기반한 암 진단 솔루션이 맞는데 굳이 AI 이런 거보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한국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임상하는 것보다는 임상업체들 뭐 항암제 개발하는 거죠. 한국에 좀 잘하는 게 뭐냐. 이거는 글로벌가 해가지고 나름 글로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근데 한국이 정부에서 보면 정부에서 20대 정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바이오 헬스 이야기 하죠. 여기서 바이오 헬스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헬스케어 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약 개발 쪽이 아니고 헬스케어 쪽. 의료 장비, 의료 솔루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의료 장비, 부품, 솔루션, 뷰티, 뭐 코스 이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진단 장비. 한국이 잘하는 게 뭐예요? 진단 장비, 검사 장비. 요런 쪽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요런 데 기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지금 보니까 또 마디가 다 얘가 그냥 여기서 윗꼬리 얻어맞은 게 아니라 마디라서 그래요. 그놈의 마디. 얘 마디예요. 45,000원. 얘도 마디고 얘도 마디고. 그럼 얘가 또 마디에 왔네. 그놈의 마디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는 지금 봤던 아까 특산보다도 이쁜 자리. 어차피 얘는 신고가야. 시작하자마자 맞았던 이거 보고 껐는 거 아니에요. 다 얘네들이 이유가 있어요. 응? 약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유가 있어. 얻어 맞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다 맞이라서 그래요. 그렇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요 정도가 루닛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글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 3만 원의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보이다 지금 갈까 말까 해요. 이 유닛의 미래를 한번 그려본 건데 얘가 이제 마디에 닿을 거예요. 이렇게 내일이라도 당장 닿을 건데 팔면 안 돼요. 일단 마디는 이런 마디는 파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은 파는 건데 5일선은 파는 건데 이런 마디는 파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봐야 돼. 어차피 양봉이잖아. 손에 닿았다고 무조건 주식을 파는 건 아니에요. 뭐 요런 날처럼 쭉 맞고 확 빠질 때는 이 정도에서는 팔았겠죠. 근데 얘는 어차피 약간 빠져봤자 윗꼬리가 몸통보다는 짧잖아요. 윗꼬리보다 몸통보다 짧으면 힘이 붙어 있는 거거든. 보유야, 포인트 보유야. 왜 이 정도는 보유를 하냐 하면,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보유야. 왜 양봉이니까. 게다가 정배열을 만들었잖아. 이평선 수렴을 했고. 이때는 벌어졌고, 발산이고. 이때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캔들 분석하고 배열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어렵지. 또 주무시죠? 또 주무신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차 아니야 이기가 약간은 지금 만약에 이 마디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루닛은 동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주식을
탈 수 있는 시그널이 왔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뽑아온 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흑사는 오늘보단 내일이 좋을 수 있고 네오위전이 입지를 할 수 있으며 세화베스탈 지주는 입질이 가능하며 스튜디오 미오로는 내일 마디각이 밑에서 사야 될 것이며 텐티스는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루니스 입질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한번 봤는데 이 종목 분석하여 드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FOMC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본 이유는 실제적으로 FOMC 위에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결에 대한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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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이 배터리하고 로봇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인생은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어, 앞으로 그림이 가만히 놓고 보면 중국 지수는 조금 횡보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중국 장시는 조금 횡보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유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장의 폭등은 없고 우리나라 장은 유가가 올라오지 않는 한 정시에 복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늘어질 거고 유가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 안 올라오면 우리나라 관점에서 지수 상승에 베팅을 안 한다면 쉽게 말해서 지수 혼자 강했던 아까 누가 물어보셨나요? LG전자도 좋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언제든지 얻어맞을 수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있는 뭐 갖고는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 기아를 8만원 밑에 있다고 해서 비중을 늘 이런 매매는 안 합니다.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시간이 한 내일 모레 정도면 되거든. 이틀 정도면 돼요. 이틀 정도에 내일만 돼도 또 분위기 또 달라져요. 내일 되면 얘가 전학을 갑니다. 내일 아침엔 이 친구가 전학을 가요. 화요일이라서. 이 친구가 전학을 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다 오일선이 당연히 머리를 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눈에는 오일선이 머리를 쳐박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으씨 이렇게. 근데 내일이 딱 되게 되면 얘가 전학을 가기 때문에 얘보다 못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최근 애들 중에서. 무조건 얘는 돌아섭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에 뷰가 바뀌고 생각보다 오늘은 뭐 오늘 며칠이야? 20일이죠. 생각보다 이 음봉이 그 나쁜 음봉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25670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하신다면 내일 한번 보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의 장입니다. 자, 요렇게 보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FMC를 보는 섹터는 실제로 경기 민감주 보란 이야기예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봐야 돼, 경기 민감주. 쉽게 말해서 이제 네이버를 다시 봐야 돼요, 천천히. 네이버를 다시 볼 때가 됐어요. 이제는 이 이슈는 어느 정도 1달락이에요. SM. 저는 SM 1달락 될 때까지는 네이버 카카오를 안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시 네이버를 볼 때가 됐어. 나는 사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아니, 말해놓고 너는 안 사. 나는 뭐하러 이걸 사? 그렇다는 거지. 내가 뭐하러 네이버를 사? 똑같아요. 대형주를 매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LG엔서울도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야. 안 빠진다는 거하고 나는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야 돼. 여러분은 안 그런가? 응? 지금 루니처럼 나는 사자마자 올라야 돼. 다다다다다다 여러분이 사서 올리는 건 올라야 돼. 이미 나가 갖고 있는 나가란다 사투리를 쓰고 있지. 나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가는 종목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근데 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이. 오늘 별건 아닌데 저희가 시장을 보다 보면 갑자기 대한유화가 눈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대한유화가 눈에 들어와? 대한유화 화학업종 대표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미포조선이 박살이 났다가 툭 들어와요. 뭐지?
근데 이런 게 얘를 매수 매도를 떠나가지고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김태리님 진지는 드셨나요? 라니 진지란 단어는 한참 연장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김태리님 진지 잡수셨어는 한참 연장자한테 하는 말이요. 진지 잡순다고. 그랑 그리 얼마 차이 안 나요. 밥 묻나고 해. 다음부터는 밥 묻나고 물어보세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조도 조금, 이게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이걸 많이 보고, 또 LF 이런 것도 사진 않을 것 같은데, LF도 아침에 타고 움직여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항공주를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안 가요. 네. 안 가도 저는 이 아침에 판단이 그렇게 틀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일 것 같아. 움직이면, 봐봐요. 삼성전기는 이렇게 있어도 사마 콘덴서는 올라가요. 이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삼성전기는 비리비리해도 사마 콘덴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본다. 보시면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와요.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보던 것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처음보다 아침에 지금 아까보다 시세가 조금 빠졌는데 이는 현대건설기계인데 예. 아 이거 이름 방송 타신 거예요. 예, 김태리님. 저희 오늘장 모사지가 한국경제TV 유튜브하고 아마 우리 PD님 들어오셨나? 경주마 PD님? 경주마 PD님 지난번에 안 불려줬다고 서운해하던데 경주마 작가님 어디 갔어요? 5시 경주마 다 보더라고. 오히려 우리 쪽 분들도 보세요. 예. 물론 저는 오늘 경주마 안 나갑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 그리고 좀 보시고 종목 이제 조금 좁혀드릴까요? 이 케어젠이라는 회사 있죠. 제가 그냥 오른쪽목만 찍어 들었으면 그렇긴 한데 이런 주식으로 힘 들어오잖아요. 이런 주식으로 힘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펩타이드 기반이죠. 저는 약간 별거 아닌 물론 말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이런 쪽으로 힘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3천당 제약 이런 쪽으로 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예. 그 뭐라 그러지? 시장이 이제 우리가 그냥 기존에 이제 막 몰렸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도 빠지는 건 아닌데 뭐 오늘 가온칩스가 많이 올랐어요. 뭘 개별주니까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요런 거는 요런 건데 아마 약간 이제 분산이 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같이 안 움직인다고. 같이 안 움직여. 오늘 임플란트에서도 딱 덴티스만 움직이고 배터리에서도 딱 세 종목만 움직이죠. 원준 뭐죠. 이래 버리면은 이제 내가 쉽게 말해서 뭐 만약에 상식 EP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 하락하던 중에 쭉 올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썩 좋은 장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썩 나쁜 장도 아니에요. 근데 애매하잖아. 확률적으로. 썩 좋은 장도 아닌데 썩 나쁘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장은 오늘 음봉을 얻어맞고 이렇게 얻어맞죠. 이때는 종가까지 기다려요. 종가까지 기다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종가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주식이 이제 그런 게 있어. 내가 개별주를 갖고 있어도 막 사고 싶단 말이야. 뭐 아까 지금 보니까 뭐 사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야.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래 루닛이 사고 싶다. 루닛이. 내도 기다려야 돼. 한 1시 57분이면 기다려야 돼.
에코프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에코프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에 사실은 그 전략을 세웠거든요. 저는 에코프로를 내일 1시까지 안 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경고 이야기도 나오고 뭐 좀 나오는데 압수수색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은데 너무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일 하이텍을 볼게요. 그냥 항상 내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배웠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치고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매도 신호,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두 번째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일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감소하면 성일 하이텍은 자금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이런 종목에다가 무리하지 마요.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남들이 다 수익 내고 오늘 저거 아침에 매매하고 만다 그러잖아요. 매매하고 만다 그러죠. 그렇죠? 한 번 정도 줄 때만 매매하고 말아야 돼. SL 물렸어요? 여러분들 공개 종목에서 매매할 때는 항상 기준을 지켜야 돼요. 응? 종목 아까도 제가 잡아드리지만 종목을 딱 기준을 잡아야 돼.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올라가냐고 묻는다면 SL가 올라가려면 기아가 점핑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2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3일. 그러니까 20일 날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 되겠네요. 아마 목요일 오늘장 모사지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방송 시간에 했던 특징주보다는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없어요? 없어도 제가 방송을 해야 돼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시장이 오늘 한 내일까지는 이 방향성 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의 밸런스, 그러니까 배터리로 쏟아붙였던 힘도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로봇도 빠질 수 있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넥스트 칩은 이제 AI로 움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서 오비오 같은 종목들 에이테크 솔루션 뜬다고 해도 연속으로 가진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방산도 수급 들어오고 이렇게 힘이 좀 잘잘하게 퍼지는 걸로 보세요. 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뭐 90분 동안 함께 해봤는데 잘잘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큰 그림 관점에서는 오늘하고 최소한 내일까지는 매매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갖고 있으면 약간 리스크 관리까지는 모르겠다. 이게 너무 이제 요까지 좀 치고 왔던 벌써 중순이 지났잖아요. 치고 왔던 애들은 뭐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들은 그냥 뭐 모니터만 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좋지 않을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에보리 로봇 같은 건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마치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할게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